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 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상여라고 하죠. 장래용 가마.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타는 그거. 가마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타는 거라 일반 평민들은 살아서 타기 힘드니까 죽어서 먼 길 떠나기 전에 가마 한번 태워주자고 만든 거라던데, 이게 의미가 어떻든 어릴 때 얼핏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여를 복원하는 상여집이 있고, 그 상여집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있고. 그런데요, 어린 나이에 죽으면 상여를 태우지 않았나 보죠? 만약 그렇다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죽은 것도 불쌍한데. 이번 이야기는 남자람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람쥐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남자람쥐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건 10여 년 전쯤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직접 경험한 일이고 수십 년이 흘러도 말이죠, 그날 경험한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는 이래요. 할아버지는 어려서 친가 사정이 좋지 못해서 외가에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외가도 그닥 살림 형편이 좋지 못했다네요. 그리고 외가는 마을 외가 쪽에 그 상여집 있죠. 할아버지 외조부님은 그 상여집을 관리하는 일도 겸해서 대기 상여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대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그 친구분 집이 그 상여집을 지나서 처음 나오는 집이었고, 그 집이 원래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한 명이 한참 어려서 죽고, 그래서 당시에는 할아버지 친구인 첫째랑 그 동생 이렇게 둘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나무하러 산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친구분. 근데 나무를 하러 갈 시간인데 친구가 오질 않더래요. 근데 할아버지 외조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 큰아가 죽었다고, 동생 먹이겠다고 밤에 개울에 가지 치러 갔다가 죽었다고. 외조부께서 깊이 있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땐 나이도 어리고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더래요. 그냥 친구가 죽었다는 슬픈 그 감정 정도? 그리고 외가랑 그 집이랑 어른들도 친하게 지내서 그 일이 있고 집안 어른들은 그 집으로 가셨대요. 손이 많이 필요할 거라면서. 그러곤 할아버지한테는 집에 있으라면서.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있는 거죠. 마루에 올라앉아서 하늘 한번 보고 먼 산 한번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래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죽은 친구 얼굴처럼 보이더라고. 그제야 이제 못 보는구나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몇 달 지나서였나 그쯤 됐을 거라는데, 그때 심부름으로 옆집을 갈 일이 있었대요. 이전에 죽은 친구네 집인 거죠. 그래서 그때 상여집 앞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외가에서 그 집까지 가는 길은 거기 하나뿐이라 그 앞을 지났는데 상여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나더래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뭐라 막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나 싶어서 상여집 앞에 서서 쳐다봤더니 사람은 없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겁에 질려서는 그냥 냅다 달리는 거예요, 그 옆집까지.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집에서 구슬하고 있네. 쟁반에 물을 받아두고 무당이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린 나이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래요.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는데, 어쨌든 그러다 무당이 딱 멈추더니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할아버지 외조부께서 오셔서는 할아버지한테 어여 가자고 그러셔서 할아버지는 외가로 외조부님이랑 같이 돌아갔다는데요. 돌아와서 어른들 하는 말이 거기 상여집 지붕에 얼마 전에 죽은 할아버지 친구가 앉아있더라고. 마을 사람들 며칠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 거고, 아무래도 어려서 바로 매장을 했는데 그 상이라도 태울 걸 그랬다면서 어른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까 상여집 앞을 지나갈 때 사람 소리를 들었다고? 친구 목소리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였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리고 절대 그 집엔 가지 말라면서 엄하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어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건너방에서 막내 외삼촌하고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건너방에 들리더라고 그래요. 어른들 말이 다른 무당이 왔다면서. 그런데 그 무당이 굿을 한참 하다가 그 집 대문을 보면서요, 대문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쌀이로 만든 울타리에 판자 이어서 만든 문이었거든요. 거길 쳐다보면서 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무당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쪽을 봤겠죠. 그때 며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며칠 주저앉고, 그리고 죽은 그 친구 어머니가 그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젠 맘 편히 떠나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고 주저앉은 사람들 말이 그 대문 옆에 죽은 친구가요, 문 한쪽 그늘진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인 사람이 몇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외조부께서 그 할아버지께 친구 집에 가지 말라고 한 건, 처음엔 심부름을 보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죽은 친구가 저손길 그 버스 아마 할아버지를 데려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엄하게 하셨던 거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 뒤로는 할아버지도 그 집엔 갈 일이 없었고요. 마을에서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친구를 봤다는 일도 그 뒤로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직접 경험하신 경험담이라는 거죠. 남자람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사연을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아이가 죽었을 땐 묘를 쓰지 않고 애장을 했었나 하는.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엄청 많았잖아요. 많이 죽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말이죠. 병이든 사고든 뭐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아이들이 죽으면 부잣집이야 여유가 되니까 관을 사용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는 관을 사용하지 않고 수의도 입히지 않고 염도하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힌 뒤에,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고 사정마다 다르지만요, 그렇게 옷을 입힌 뒤 호디불이나 삼배로 싸서 묻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묻어주는 곳은 일반 묘지가 아닌 따로 구별되는 장소가 있었고, 그런 장소는 대부분 마을 근처 후미진 산골짜기나 공동묘지 근처였고, 사람들은 그런 곳들을 애장터, 애장골, 애장자리 혹은 애기당 등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찍 죽은 아기 같은 경우엔 가족 일원으로 보지 않아서 애장무덤은 봉분이 아닌 평장으로 한 게 일반적인 사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사를 치르는 경우에도 부모가 하지 않고 남이 대신 장사를 치렀고, 죽은 아기의 엄마는 장사 때 방 안에서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던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많이 슬프네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